자, 오늘 우리 한국 증시 새 대통령, 새 정권, 새 정부 첫날을 맞이해서 급등으로 화답했고요. 코스피의 경우는 2,700포인트를 재탈환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표면적으로는 지난 6개월간 공석이었던 대한민국 대통령이 마침내 오늘 새벽에 다시 정해졌으니까 여기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 그리고 이런 심리적인 거 말고 이제 펀더멘탈에 입각해서 보면 우리가 이제 어제 화요일 날 휴장이었는데 바로 미국 증시가 화요일 새벽에 상승 마감했고 그다음에 오늘 새벽에 또 추가 상승 마감했기 때문에 요거 이틀치 상승분을 오늘 우리가 한마디로 한꺼번에 키 맞추기로 들어가면서 급등이 나온 걸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지난주부터 외국계 리포트를 통해서 일단 이번 대선은 결과와 상관없이 무조건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는 분명한 슈팅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제 골드만삭스가 코스피 목표치를 기존 2,800포인트에서 최근에 2,900포인트로 업그레이드한 것까지 전해드렸죠. 자, 그다음 이제 어제 내일 뉴스에서 한국 증시 사실 휴장만 아니었으면 분명히 어제 미국발 훈풍으로 상승 나왔을 텐데 아깝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오늘 새벽에 미국 증시 상승분하고 더해져가지고 한꺼번에 오늘 반영이 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재명 정부의 정책 테마주 즉 AI부터 지역 화폐 그다음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까지 물론 이제 대선 전부터 워낙에 이번 대선에는 이재명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압도적이었다 보니까 주가도 선반영의 그런 수급을 무시할 수는 없었지만 그럼에도 오늘 코나이 또 상한가 가는 등등 추가로 이제 급등이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보통 대선 테마주들은요 원래 그 대선이 끝나고 결과가 나오면 오히려 승리한 쪽일수록 더 세게 물이 빠지면서 반락이 A자형으로 막 꼬꾸라지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그렇지가 않았죠. 과연 이유가 뭐냐? 그렇습니다. 이것도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이번 대선은 조기 대선이지 않냐. 그래서 그 당선자는 뭐 정권 인수이고 뭐고 그렇단 거 다 없이 그냥 바로 개표 결과 확정되면 선관위에서 임명장 받고 그 즉시 대통령 임기 시작이라고. 근데 이제 그렇게 새 대통령이 첫 출근하는 그날에 어떻게 그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 또 기관들이 야 이제 소문에서 한 거 뉴스에 오늘 다 팔아 제끼자 이러고 새 대통령 첫 출근길에 면전에다가 주식을 패대기를 칠 수가 있겠냐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린 이런 재료들로 인해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동반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이번 대선에 대해서는 제가 그 누구보다 참 할 말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일단 꼭 누르고 우리에게는 당장 오늘 내일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 보니까 저는 본질에 일단 집중을 하고 그 대선 관련 뒷이야기는 이따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코스피가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됐겠다. 그 다음에 이제 역대급 재정 완화를 표방하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그 유동성의 어떤 돈 냄새까지 더해지면서 이제 코스피 2,700포인트는 다시는 그 밑으로 깨질 일이 없다. 그럼 지금이라도 가는 말에 올라타야 되는 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뭐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승리의 기쁨을 나누신 그런 지지자분들께는 조금 죄송한 말씀일지 몰라도 이 대한민국 증시는요. 사실 메인 변수가 바로 미국 증시고요. 근데 그 미국 증시의 또 지휘자가 연준인데 그 연준은 또 유태인들이 뒤에서 악보를 써주는 대로 지휘를 하는 그런 포지션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한국 정부가 재정 완화로 돈을 풀어도 미국에서 이제 엇박자로 연준은 이제 지금처럼 금리 동결을 장기화하면서 이제 트럼프 관세 핑계로 금리 인하를 안 하고 막 버팅기는 모드로 간다. 심지어 올해 연말 넘어서 막 내년까지 그렇게 간다. 그러면 결국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에서도 마음 놓고 이제 상방으로 땡기기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코로나 때처럼 글로벌리, 그러니까 주요국 다 나서가지고 뭐 한미일, 뭐 북중러 뭐 할 것을 전부 돈을 푸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우리만 재정 완화를 한다는 거는 요거는 솔직히 좀 엇박자가 더 부작용이 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선장과 조타수와 선원들이 지금 막 대한민국 호에 막 올라타고 있는 승선을 하는 상황인데 과연 이제 어디로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그 사람들의 마음대로 또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우리 대한민국 증시의 메인 변수로 미국 증시랑 연준, 유태인, 트럼프 이런 것들의 어떤 뭐 항해에 있어서 요소라고 하면 바람, 풍향, 풍속, 또 뭐 일출, 일몰, 조석간만 뭐 이런 게 다 중요한데 앞으로 이제 이런 걸 다 우리가 어떻게 잘 우리 편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활용을 해서 나아가야 되냐 이제 이걸 중요하다는 말씀이고 자 그래서 이제 말 나온 김에 바로 오늘 밤에 풍랑주의보가 하나 예정되어 있는데 바로 트럼프가 현지 시간 6월 4일자로 철강하고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기존의 25%에서 그야말로 더블링 이번에 2배인 50%로 올리는 그런 행정명령에 이제 서명을 간밤에 했고 대신에 이제 요걸 때려맞기 싫은 나라는 하루빨리 우리에게 바로 조공을 갖다 바치든가 아니면 상납을 하겠다는 각서를 써라. 그럼 우리가 이제 빼주겠다. 이렇게 지금 벼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거 대통령 임명장 받자마자
대통령 집무실에 앉자마자 바로 이게 미국에서 태클이 들어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일단 그럼 이제 철강 관세 2배를 올리는 여기에 대해서 유럽 연합 측은 만약에 철강 관세를 자기들한테 이렇게 50%까지 때리면 이제 지난번에 미국에서 유예해준 대가로 뭐 보답으로 유럽 연합도 대미 관세를 3개월 유예를 해줬는데 그게 이제 기한이 7월 14일까지인데 그걸 우리가 이제 조기에 다시 부과하는 보복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일종의 정면 승부를 선언했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경우도 역시 맞다이로다가 미국이 철강 관세를 때린다고 하면은 그것도 2배로 이거는 지난 주말, 지지난 주말에 그렇게 다 공들였던 미중 제네바 합의를 뭔가 뒤집으려는 속셈이 있는 거 아니면 그 뒷구녕으로 뭔가를 이제 도모하면서 이걸 이제 눈속임격으로다가 이제 철강을 앞에 내세우는 이제 이런 게 아니냐. 그래서 트럼프는 결국 중국하고 합의에 도달한 항목들을 뭔가 다시 번복하기 위해서 결국 그게 미중 정상회담까지 깨뜨릴 만한 그런 요소가 될 수 있는데 이걸 중국 당국에서는 이미 다 눈치챘으니까 똑바로 하십시오. 아, 우리 사람 watching you 해 이렇게. 고라니. 자, 이 와중에 이제 그럼 연준의 스탠스는 그럼 현재 어떠냐? 이것도 이제 우리 한국 증시의 이제 중요한 변수인데 아시다시피 이제 연준이 금리를 내리려면 경기가 둔화되든가 아니면 저 멀리 경기 침체의 그림자라도 이제 나타나야 되는데 그 제일 좋은 바로미터가 바로 이제 고용과 실업률이죠. 그래서 이제 우선 이번 주 금요일에 5월 고용지표랑 실업률이 미국에서 발표되는데 지난 4월의 경우는 트럼프 관세 갑질알이 한창일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지표가 또 너무 잘 나왔어요. 그래서 당시 이제 월가에서는 가급적인 지표가 망해야지 연준이 돈을 풀어줄 텐데 이제 고용지표가 눈치 없이 더럽게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트럼프 관세가 고용지표에 반영되기에는 조금 시기상조였다. 그러니까 다음 5월달 경제지표는 반드시 망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야 연준 금리나 조금이라도 이제 선심을 베풀어줄 거 아니겠냐. 이런 입장을 나타냈는데 벌써 이제 한 달 지나가지고 이제 이번 주 금요일에 5월 고용지표가 대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밤에 이제 ADP 민간 고용이 일단 예고편 기능을 할 거고 그보다 앞서서 어젯밤에 그 흔히 말하는 졸치 보고서 즉 구인 이직 동향 이게 나왔는데 요거는 이제 4월분이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역시 지난 미국의 고용지표랑 마찬가지로 예상보다 너무 잘 나왔고 거기다 트럼프 관세가 본격 발표되기 전인 그 3월보다도 오히려 구인 건수는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거 혹시라도 트럼프가 진짜 경제만큼은 잘한다는 이게 정설로 이제 굳혀지면은 과연 월가 입장에서는 이게 득이냐 실이냐? 근데 이제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은 벌써 지금 6개월째 연준 금리 인하가 안 나오면서 금리 동결 상태니까 지금 막 금단 현상 때문에 막 파리처럼 막 축제하면서 그야말로 막 동결 건조가 되기 직전인데 금리랑 똑같이. 근데 여기서 연준이 그 트럼프라는 변수에 대해서 적어도 이거 경제에 있어서 마이너스는 아니었네? 플러스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울어 버리면 금리 인하 시기는 더 늘어질 수 있다라고 지금 월가에서 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와중에 이제 또 월가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구 페이스북, 현 메타 여기가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원전을 직접 구매하기로 결정했다는데요. 이제는 그럼 미국의 PMI 지수라고 하는 Purchase Manager Index, 그래서 이제 구매 관리자 지수잖아요. 그럼 이제 메타가 설문에 참여하는 PMI 지수에는 이번 달에 우리 원전 하나 샀어 뭐 이런 것까지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메타가 무려 20년간 장기 프로젝트로다가 원전을 공급받기로 한 컨스텔레이션, 여기는 이제 원전 제조사 겸 이제 조기에 폐쇄된 원전을 다시 재활용하는 기술을 또 가진 기업인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저는 한국 증시에서도 이쪽 그 컨스텔레이션 에너지와 관련된 조기 원전 폐쇄, 원전 해체 이런 쪽 섹터가 이제 조금 반응이 있으려나 하고 봤는데 사실 오늘 같은 날은 그 지역 화폐에서부터 뭐 신재생 에너지, AI 하여간 이재명 정책 테마주만 해도 워낙에 이것저것 살 게 많다 보니까 그런 노후 원전 재활용 이쪽 테마까지는 수급이 미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원전 테마는 그 이재명 정부의 AI 첨단 반도체 육성을 위해서는 도저히 사실 신재생 에너지만으로는 전력 조달이 역부족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나중에 억지 춘향이 격으로라도 결국 원전의 드라이브를 걸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그럼 이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우려가 이제 사실 뭐 이거는 정치 성향 떠나서 이제 환경 단체에서 핵 폐기물에 대한 그런 우려 이런 건데, 이게 이제 전 세계에서 그 핵 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하는 기술을 가진 나라가 핀란드가 유일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외에 뭐 우리 포함해서 미국까지도 다 그냥 그 원전 핵 폐기물을 밀봉하고 안전하게 포장을 해가지고 어디 그냥
때려 박아놓고 묻어두는 그런 식인데 이것도 아시다시피 계속 그 핵폐기물의 수량이 늘어나면 그만큼 안전관리 비용이나 아니면 어떤 리스크 비용 그리고 좀 심리적 부담도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모든 사물이나 사건에 대해서는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되는데 그런 핵폐기물의 수량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연한도 뭐 증가하고 그럴수록 사고 났다 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게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큰 걱정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역시 우리가 원전의 안정성이 확보된다는 전제하에 사용 연수를 더 연장하든가 그나마도 이제 다 안 돼서 남은 플루토늄은 핵탄두로 재활용을 하면 된다. 그게 바로 우리 이 대한민국의 전술핵의 원천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라니. 사실 오늘 금융시장 얘기하는 이 대목에서는 제가 대선 얘기를 가급적 안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트럼프가 그 대한민국 대선 결과에 대해서 던진 메시지가 또 뭔지 아세요? 참 정말 정확하게 대한민국 보수 진보 진영에다가 들으라는 듯이 하나씩 돌직구로 이제 던져줬는데 일단 이번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페어, 그러니까 공정한 선거였다. 이제 이 말은 국민의힘에다가 어디 감히 니네 같은 양아치 보수 호소당 보신주의당 놈들이 감히 미국의 정통 보수 공화당이랑 같은 급으로 자꾸 들이대냐. 그래서 부정선거 시비도 우리 미국은 내가 기정사실로 밀고 가지만 니네는 이번 선관위 부실 투표에 대해서 우리한테 절대 의탁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선을 긋는 메시지죠. 근데 이제 이거는 뭐 이미 지난 비상계엄 이후로 계속 뭐 보수 쪽 지지자분들은 또 그 보수 스피커들 뭐 그 유튜버들은 뭐 트럼프가 곧 도와줄 거라느니 뭐 큰 거 온다느니 계속 그렇게 상상 임신을 유도했지만 저는 절대로 미국에 이제 기대하지 말라고. 트럼프는 그놈의 국민의힘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제일 야비한 보수라고 이미 다 알고 있고 그래서 누구보다 그런 인간들을 극혐하고 있는 게 트럼프다. 그거 다 티난다. 그래서 절대 이제 트럼프가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나는 사실 누가 뭐 저한테 뭐 극우 세력 뭐 내란견 하는데 저는 우파 코인이라는 것도 난 맛도 못 봤어. 오히려 신고나 그 수익 창출 정지나 때려 맞았지. 근데 이제 이번에 트럼프가 또 한번 당선 축하 메시지에서 대한민국의 이번 대통령 선거는 페어했다. 이렇게 아예 그냥 못을 박아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바로 이번 대선은 누가 뭐래도 공정선거였으니까 괜히 또 부정선거 미국 따라 해가지고 망상 같은 것 우리한테 들이대지 말라는 소리야.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해서는 일단 당선은 축하한다. 그렇지만 앞으로 중국의 개입 이걸 언급했는데 이제 로이터에서는 제목을 그나마 조금 순화를 해가지고 톤다운을 해서 중국의 인플루언스 영향력이라고 썼지만 사실 백악관 논평의 워딩은 인터피어런스였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개입이죠.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축하하는 동시에 중국의 어떤 개입에 대해서는 우려가 된다. 이렇게 이제 동시에 밝힌 거예요. 아니 참 이거야말로 저는 국제관계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진짜 이거 당선 축하 메시지 치고는 외교 결례급을 넘어서는 거의 외교 걸레 수준 아닌가 이거? 아니 대한민국 대선 결과에 대해서 논평하는데 어떻게 같은 문장에다가 차이나 인터피어런스라는 데 대해서 concern 이런 그 우려라는 표현을 씁니까? 이거는 마치 누가 이제 서울대 합격했는데 그 사람한테 일단 축하는 하는데 그렇다고 너 대학 들어가서도 컨닝 계속 할 건 아니지 뭐 이딴 식으로 이제 초를 치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멀쩡한 사람을 그 숙명여대 쌍둥이 취급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 그 대선에 대해서 제가 뭐 부정선거는 그거는 모르겠지만 부실선거는 확실하다. 그 과정을 우리가 다 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계속 얘기했지만 그거는 우리끼리 이제 같은 집안 간에 똑바로 해야지 말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가 이건 다른 거고 이걸 이제 남의 집안 사람이 우리 집 일에 대해서 마치 야지 놓듯이 이런 소리 하는 거는 이거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월드폴리스가 그게 할 말이냐 진짜? 고라니. 그래서 이제 곧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밤에 트럼프랑 첫 전화 통화를 할 예정인데 일단 트럼프가 6월에 미중 정상회담을 하러 오는 길에 중간에 한국에 들러서 이제 방한을 하든가 아니면 그거보다 더 빠르게 일정을 잡을 수 있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방미를 해서 트럼프랑 정상회담을 하는 게 이제 이 원전부터 전술 핵 관련해서 제일 빠른 프로세스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 항상 보면은 진보가 정권을 잡고 보수가 야당인 그런 구조에서는 항상 보수 측에서 야 미국 측 라인은 우리가 꽉 잡고 있어 미국이랑 통하려면 우리한테 굽혀 뭐 이딴 식으로 이제 어떤 갑질하는 갑질을 해왔는데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그 야당을 완전히 내란 정당으로 몰아가지고 해산 청구 심판까지 노리고 있는 그 마당이다 보니까 이제 그
보수놈들한테서 일찌감치 영향력을 뺏어오는 차원에서 본인이 직접 나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원전으로 이제 돌아오면 트럼프의 경우는 2030년까지 원자로 10기를 착공한다고 발표했는데 이것도 지금 막 마음이 급한 거예요. 성에 안 차고. 그래서 이제 아시다시피 원전이 아니 무슨 닭장이나 개집 짓는 것처럼 그렇게 뚝딱 뭐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설계부터 착공 완공이 그리고 뭐 시험 가동까지 해서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거든요. 또 중간에 뭐 변수도 많고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트럼프가 또 이제 갖다 침을 바르려고 이제 입맛을 다시고 있는 게 바로 우크라이나에 있는 원전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 바로 지난 러우 전쟁에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했던 돈을 지금 다시 내놓으라고 이런 이제 압박하는 과정에서 이제 젤린스키를 인질로 잡고 너 이대로 만약에 종전협정 가가지고 푸틴한테 멱살 잡혀 끌려가서 억지로 서류에 사인하게 되면 너 이제 전범 재판에서 전범으로 몰려서 사형당해 이 새끼야. 그거 우리가 막아주려면 내 말 들어. 이제 트럼프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에 미국이 정부 차원에서 지원했던 돈을 현물로 내놔라. 담보로 바쳐라. 이제 그래서 일단 핵심 광물 광산을 담보로 이미 잡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크라이나에 있는 원전까지 미국 소유로 지금 일종의 가등기를 치겠다고 지금 트럼프가 나오는 건데 근데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가 원래 이제 구소련이 붕괴되면서 그 구소련이 갖고 있는 핵하고 우라늄 기술을 거의 뭐 그냥 거저로 넘겨봤다시피 해서 원전도 이제 우크라이나가 애초부터 강국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에 있는 제일 유명한 자포리자 원전 이게 이제 원자로가 총 6기가 들어가 있는데 유럽 전체를 통틀어서 최대 전력 생산 규모를 아직도 보유하고 있는 그야말로 슈퍼 원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는 지금 요거를 어떻게든지 뺏으려고 좀 그런 중인데 근데 현재는 이 자포리자 원전을 러시아가 일단 그 점령하고 있어가지고 현재 뭐 원전 발전은 돌리질 못하고 멈춰 있어요. 이건 이제 우크라이나 젤린스키가 비밀번호를 갖고 있는데 요걸 이제 안 알려주고 러시아는 대신에 이제 물리적으로 요거 명도할 때처럼 일단 여기는 사유지다 무단 침입 금지 이렇게 이제 띠 둘러놓고 지금 망보고 있는 지키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인 거죠. 근데 뭐 비밀번호를 모르니까 일단 껍데기만 이제 열심히 지키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젤린스키한테 야 비밀번호 그러지 말고 우리한테 줘. 우리가 중간에서 처리해 줄게. 그래서 약간 뭐 집달관 그런 역할인데 그러면 이제 트럼프가 푸틴하고 적당히 쇼부를 봐서 이제 그런 역할을 미국이 하려고 또 지금 이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니 아무리 미국이 월드 폴리스를 하지만 이게 과연 이제 중간에서 이게 맞는 건가요? 하여간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이재명 트럼프 간 양국 간 한미 정상회담이 잡히면 반드시 거기 원전 관련 안건도 저는 올라갈 것이라고 믿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증시에서도 이 원전 테마는 지금 이제 그놈의 지역 화폐가 뭐길래 이제 거기에 비해서 이렇게 원전이 약간 찬밥 신세처럼 오늘은 됐지만 앞으로도 그럴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러다가 우리가 원전을 홀대하는 사이에 트럼프가 만약에 또 그놈의 방위비, 뭐 주한미군 이런 거 트집 잡으면서 우리한테 돈을 왕창 뜯어내려고 하든가 아니면 돈 내기 싫으면 우리 원전을 대신 자기들한테 넘기라는 식으로 나오면 그때는 이재명 정권에서도 방법이 없어요. 미리미리 이건 대비해야 돼. 그럼 이제 혹시라도 국내 원전 중에서 그 조기 폐쇄된 월성 원전 1호기 이런 거라도 만약에 미국이 지금 러시아가 하듯이 그렇게 이제 국내 들어와가지고 임대든 뭐든 하여간 자기네가 이거 재활용한다고 어차피 니네는 이거 다 버린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걸 차지하면 그때는 중국에서 이걸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사드 배치 가지고도 벌써 지금 10년 가까이 한한령을 안 풀어주고 있는 그 뒤끝의 왕서방인데 만약에 미국이 자기네 바로 코앞에 있는 한국 땅에 있는 노후 원전이랑 그 핵폐기물을 당장 미국이 가진 기술 정도면 바로 재처리해서 플루토늄 만들고 핵무기로 이거 개조할 수가 있는데 그게 미국 손에 들어간다고 하면 과연 중국이 그걸 그냥 눈 뜨고 가만히 보고만 있겠습니까?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 가만두면 최대 128만원 손해입니다. 전화 한 통에 인터넷 TV 최대 48만원, 정수기 최대 30만원, 휴대폰 전환지원금 최대 50만원까지 약정 끝날 때마다 꼬박꼬박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법이 정해준 지원금이니까 당연히 챙겨야겠죠? 이 모든 걸 설치 당일 현금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 안 할 이유가 없죠. 요즘은 카드도 현금 캐시백을 최대 까지 받을 수 있다더라고요. 아니 똑같이 카드 쓰는데 이왕이면 현금 받으면서 쓰는 게 좋잖아요. 아정당 홈페이지에서 1분이면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진짜 편해요. 역시 전국 가입자 수 1위 아정당 365일 24시간 무료 상담도 되고 다른 데보다 혜택이 적으면 차액의 120%를 보상해주는 제도까지 있습니다. 홈서비스 전문기업 아정당은 이사 청소로도 유명하죠. 이사 당일 불만족 시에 전액 환불하는 보장 이사도 가능합니다. 인터넷 정수기, 이사 청소, 카드까지 정당하게 받자. 정당 러나 반갑습니다. 아니 제가 뭐 대통령 선거를 치른 것도 아닌데 하여간 지난 주말부터 3일 연속 라이브에다가 또 며칠 잠자리가 이제 떠가지고 잠을 못 자는 바람에
보시다시피 제가 지금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짜 핵심적인 내일 뉴스만 정리해드리고 좀 마무리해드릴 예정이었는데 벌써 이제 또 좀 내용이 좀 길어지고 있고 그래서 약간 뭐 위고비 때문인지 뭔지 또 그놈의 그 고질적인 제 어지러움증이 발병을 해가지고 이따가 이제 과식요법으로 한번 셀프 치료를 해보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드리는 말씀은 이제 뭐 단순 생색 정보통이 아니고 언젠가 한 번은 꼭 드려야 될 말씀이기에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도 끝났으니까 우리 구독자님들만이라도 다 좀 마음 추스르시고 다시 현생에 집중하시자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일단 지난 월요일 날 대선 특집으로다가 제가 최종 결과 예측을 라이브로 방송했는데 그때 분명히 이재명 후보 47%, 김문수 후보 41%, 그리고 이준석 9% 이렇게 예측치를 내놨죠. 이런 거는 뭐 구라를 칠 수가 없어요. 이미 영상에 다 남아 있거든. 그게 준 거지 뭐. 그리고 그때 3,000분 가까이 실시간 라이브 보고 계셨기 때문에 다 그분들이 증인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당시에 또 이재명 지지자분들은 난리가 났었는데 무슨 우리 이재명 후보가 47%냐고 유시민을 비롯해서 다들 미니멈 50에서 55% 그러니까 최소 50%는 무조건 넘고 잘하면 득표율 55%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는데 니까짓 게 뭐냐고 47%가 이게 장난이냐고 막 그러면서 저한테는 또 너는 정치 얘기 좀 하지 마라. 현실 감각이라고는 일도 없는 주제에 왜 나대냐. 이런 비난. 내가 아주 비만이 아주 그냥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하여튼 그런 어떤 험악한 비난과 또 이제 욕설이 막 댓글에 난무했었는데 근데 실제 결과에서 보셨다시피 이렇게 나와가지고 제가 그 오차 범위 95% 신뢰 구간에 근접한 결과에 맞췄죠. 그래서 이재명 47, 김문수 41, 이준석 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당시에 그 47대 41대 9라는 예측치를 산출한 근거가 바로 사전투표는 7대 3으로 이재명 후보가 먹는 거고 그 다음에 본투표는 한 4대 6 정도로 이제 김문수 후보가 차지한다는 그거였는데 이것까지 정확하게 들어맞았잖아요. 단지 이제 제가 미스한 거는 그날 제가 이제 라이브 하던 그 시간에 이준석이 이제 최종 연설에서 한 말을 제가 미처 못 봐가지고 그날 라이브 끝나고 이제 그게 매스컴 타가지고 뒤늦게 이제 알게 됐는데 그게 뭐였냐면 범보수 시드 투자하는 관점에서 이준석이 자기를 뽑아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참 절박한 상황이라지만 그 예전에 이정희 후보가 나는 대통령 되려고 나온 게 아니다. 누구 떨어뜨리려고 나온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해가지고 막 비난을 샀는데 그런 비슷한 소리를 이준석이 한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번 대선에 안 될 거 미리 다 알고 있었는데 대신에 나를 찍으면 그게 바로 시드 투자다. 그게 바로 나에게는 시드머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어차피 당선 못 되겠지만 선거비라도 좀 돌려받게 해달라. 이런 어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을 심판하겠다는 의지는 다분하지만 그렇다고 또 이재명은 뭐 누가 봐도 이제 당선될 것 같으니까 그럼 이준석을 한번 밀어줘 볼까? 이렇게 약간 방황하던 그런 표들이 전부 이재명 후보 쪽으로 쏠리면서 이준석은 결국 본인 스스로가 자기 찍는 사람들을 사표로 만들어버린 셈이 됐죠. 그래서 이제 제가 예측한 9%에서 그게 그대로 이재명 표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과가 이렇게 나왔고 거기다 제가 또 이제 번외에 관전 포인트로 예언했던 게 뭐냐면 그 국힘 놈들은 분명히 이제 개표 중간에 당선 유력 그거 뜨자마자 에라이 어디 이 천박한 것들이 감히 우리를 안 찍어? 이러고 이제 다 개표 상황실에서 카메라가 있든 말든 그냥 벌떡 일어나서 다 나가버릴 거다 이렇게 제가 예상했는데 이번에는 당선 유력은커녕 출구조사 결과 나오자마자 그거 보고 다 나가버렸습니다. 아니 그 출구조사 결과 완전 대박으로 이번에 틀려버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다시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번 대선이 왜 치러지게 된 거냐 거기로 돌아가서 보면 이런 상황에서 누가 이제 생판 모르는 사람이 누구 찍었냐고 물어봤을 때 그 원인 제공한 당의 후보를 찍었다고 자신 있게 공개할 수가 있겠냐. 그래서 김문수 찍은 사람들은 평소에 이제 여론조사든 출구조사든 하여튼 다 회피할 거다 그랬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결국 국힘 개표 상황실에는 초저녁에 다 떠나버리고 그 자리에 이제 안철수 형님 혼자 남아가지고 진짜 이런 거야말로 이름값 한 거 아닌가요? 철수를 안 하고 안철수 영어로 이제 노빠꾸 그래서 늦게까지 이제 자리를 지켰습니다. 아니 이래도 그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보수라고 할 수 있고 또 보수의 정통성을 계승하는 정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놈들은 어떻게 맨날 나중에 다른 데서 합류한 사람들이 결국 일 다 하고 지들은 또 뒤에서 에헴하고 마치 무슨 소장농 부리듯이 그딴 짓거리를 벌써 지금 몇십 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고라니. 자, 하여간 그래서 이제 제 47대 41대 9 예측치가 그야말로 38선 이남에서 제일 근사치로 적중했고 뭐 각계의 오피니언 리더들이나 아니면 흔히 말하는 네임드 뭐 언론인들 뭐
조갑재, 정규재, 뭐 유시민 형님, 아니면 그 종편의 생계형 분석가들 이런 사람들 결국 다 틀렸잖아요. 근데 자 오늘 하루 종일 제가 서러웠던 건 뭐냐면은 나 은근히 사실 기대하면서 전화기 이렇게 꼭 들고 있었거든요. 근데 내가 아무리 방구석 유튜버지만 그래도 그 월요일날 대선 특집 영상을 3만 분이 시청했는데 예, 조회수가 그렇게 나왔어요 실제로. 그래서 기존 레거시 미디어에서 연락 한 통이라도 오지 않을까. 이제 저도 나름 주변에 이제 기자 후배들 많이 알거든요. 근데 전혀 연락 없었고 오늘 제가 받은 전화 딱 2통화는 뭐 풀무원 녹즙 하느라 그다음에 또 하나는 뒤늦게 뭔 여론조사인지 모르겠는데 스팸인지 하여튼 그거 2통 받았습니다. 이거 근데 내가 만약에 그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가지고 이런 예측을 내놨다? 그래서 이번에 다들 틀린 마당에 이렇게 나 혼자 맞췄다. 그랬으면 아주 그냥 뭐 쪽집게네 월드컵 문어 아니고 월드컵 고란이다 뭐 그냥 그래서 SNS에서도 난리가 나고 아주 대한민국 모든 언론에서 다 받아쓰고 완전히 그냥 런스트라 다무스급으로 지금 떡상을 했을 텐데 이게 내가 그쪽 진영이랑 안 친해서 이래. 아니 그렇다고 제가 뭐 꼭 칭찬을 받아야 맛이라는 게 아니라 사실 이번에 주요 언론사들도 그리고 그런 맨날 정치 관련해서 평론가라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도 다 헛발질한 걸 나 혼자 맞췄는데 아니, 가만히 있어봐. 오히려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제 다 틀렸으니까 그냥 선거도 끝났겠다 대충 빨리 덮고 넘어가 버리려고 그래서 더 나를 모른 척한 건가? 그래서 아까 보니까 사실 김어준 뉴스공장 유튜브는요 오늘 아주 그냥 뭐 잔치도 이런 잔치가 없겠더라고. 마치 그냥 집에 쌍둥이 아들, 딸이 있는데 그 둘이 동시에 사법고시를 패스한 정도로 동네 잔치가 벌어지는 약간 그런 급이던데 이거는 뭐 일반 채팅창도 아니고 슈퍼챗이 거의 1초에 한 5개씩 막 올라가가지고 그 슈퍼챗조차 읽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제 저도 다 잊어버릴 테니까 저한테 그거 가지고 화내고 욕하고 또 심지어 침 뱉고 구독 취소하고 떠난다고 하신 분들도 이제 다 마음 푸시고 이제 돌아오세요. 우리가 이제부터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로서 또 금융시장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당장 상장 종목수 상한제, 그리고 신규 상장할 때 상장 주관사가 2년 AS 제도 이런 거 우리가 해야지 누가 하겠습니까? 아니 상장만 하면 그때를 고점으로 해가지고 그냥 처박는데 그러면 상장 주관사가 공모 가격에 AS 제도를 적용해가지고 만약에 2년 내로 그 상장 주식이 공모가 밑으로 주가가 떨어졌을 경우에는 공모 가격 90%까지 상장 주관사에서 되사주는 우리 주식을. 그래서 풋백 옵션을 개인들한테도 적용해달라. 이게 상장 주식 AS 2년 제도입니다. 이런 거 우리가 해야지 누가 해줘요. 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100세 시대라고는 하지만 뭐 앞에 10년 뒤에 10년은 사실 주체적인 삶이라고 하긴 좀 그러니까 그럼 이제 그 20년 빼고 그럼 80평생 동안 대통령을 16명을 만나게 되는데 그 중에 딱 한 명이 내 맘에 안 든다 혹은 내 맘에 쏙 든다고 한들 내 인생이 뭐 얼마나 그 사람으로 인해서 달라지겠습니까? 근데 왜 거기에 이제 과몰입을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제발 우리끼리 싸우지 맙시다. 누굴 좋아하든가 지지하든가 그런 건 다 이제 존중받을 수 있는 개인 취향이지만 그래도 이제 내일 모레 현충일인데 그 나라를 지키다가 그렇게 희생되신 분들이 자기들은 외세랑 싸우면서 목숨 걸고 지켜온 나라인데 여기 지금 2025년에 우리는 정작 우리끼리 싸우면서 척지고 뭐 죽이네 살리네 이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그분들이 통탄을 하시겠습니까? 자 오늘 외국계 리포트로 넘어가서 순국 선열 얘기하다 갑자기 외국계 리포트 얘기하려니까 뭔가 좀 내가 좀 불경스러운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건 순수하게 이제 애널리스트로서의 롤입니다. 일단 이제 외국계 리포트 얘기하기 전에 오늘 뭐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좋았지만 그 중에서 우리 외국계 리포트에서 여러 차례 추천했던 리노공업이 장중에 거의 10% 가까이 상승하면서 런망주로서 그러니까 이제 런던 고라니 유망주로서 또 활약을 했죠. 그럼에도 참 저는 항상 잘난 척만은 하지 않습니다. 저희 외국계 리포트 시간에 골드만삭스가 강추했었던 시프트업의 경우는 벌써 이제 2주 전에 단기 고점에서 그 보고서가 딱 나오자마자 바로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오늘은 뭐 일단 2.3%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그때 들어갔다가 물린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이거는 제가 대신 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 외국계 리포트도 최근에 제가 한 외국계 금융사로부터 이제 메일을 하나 받았는데 뭐 일단 경고성이었어요. 그래서 그 외국계 증권사들은 자기네 리포트를 절대 무료로 배포하지는 않거든요. 무조건 거긴 다 유료예요. 그래서 이제 심지어 자기네가 받는 것도 있잖아요. 외국계 운용사들은 제가 예전에 토로스 증권에 이제 지금 현재 한화증권인데 거기서 애널리스트로서 리포트를 이제 써가지고 외국계 증권사를 이렇게 돌리는데 그러면 이제 리서치 자료를 주면 그 보답으로 이제 주문을 증권사에다 주는 이제 그런 식의 어떤 거래거든요. 근데 외국계 증권사가 거래를 이제 이번 분기에 이쪽 증권사 하나도 못 줬다. 그러면
유료로 그 리서치 자료에 대해서 페이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문화예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외국계 리포트를 저 나름대로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구하는 거지만 이렇게 제 채널에서 구독자님들 상대로 무단 재배포를 하는 이게 이제 언젠가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뭐 각오는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좀 빨리 문제가 될 수도 있어서 하여튼 그거는 뭐 제가 법적이든 뭐든 책임질 테니까 저한테 맡겨두시고 이제 본격적인 외국계 리포트 이제 들어가서 당장 내일 저한테 뭐 가처분 신청이 들어오고 뭐 제 채널을 압류하든 뭘 하든 간에 당장 오늘은 외국계 리포트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에 대해서 저는 누차 말씀드렸던 게 대한민국이 지난 IMF 이후로 가장 혹독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이제 받게 될 거다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 이게 무조건 이제 뭐 제가 저주하는 게 아니라 이 스트레스 테스트를 이제 통과하면 이제 그대는 진짜 강대국 선진국의 어떤 반열에 당당하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지난 서브프라임 위기 이후로 월가 금융사전 스트레스 테스트를 이제 주기적으로 계속 받게 됐어요. 하여튼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외국인들은 이럴 때일수록 K은행주들에 대한 관심이 쏠리면서 뭐 밸류업이든 아니면 뭐 코스피 5천 공약이든 그래서 이제 저 PBR 뭐 개선이든 또 배당 증액을 통한 체질 개선이든 하여튼 여기 만약에 심지어 노동이사제 같은 급진적인 진보 정책이 시행된다고 해도 역시 이제 한국에서 은행주들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위상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외국계 증권사들이 관심을 갖는데 그래서 오늘 마침 JP 모간이 이번 이재명 정부가 K은행주들과 앞으로 교감을 가질 요소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 소상공인들에 대한 재정 그리고 운영 지원. 둘째, 신속한 인허가 및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 그리고 셋째, 자본시장 환경 개선 이렇게 꼽았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JP모간이 어떻게 판단을 하냐? 일단 우리는 이러한 정책 방향이 당사가 커버하는 금융지주사들의 안정적인 영업 성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적에 대한 충격이 없이도 점진적인 주주 환원은 지속될 수 있다고 본다. 그 다음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한국 금융주들에 대한 리레이팅이 이어질 것으로 보는데 그러니까 이제 투자 의견 상향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 이유는 이제 다음과 같다. 정권에 관계없이 지속적인 실적 흐름, 그 다음에 정책 지원으로 개선될 걸로 예상되는 대선 비용 전망, 그 다음 2025년 주주 환원 기대치 초과 가능성, 기존에 기대했던 것보다 그게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자본 적정성과 수익 구조가 다변화된 대형 금융지주 3곳 모두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하고 최근에 주가 상승 이후에 상대 밸류에이션 매력을 고려해서 선호 순위는 그 3대 대형 금융지주사 중에서 신한, 하나, 국민 순서로 고랬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K은행주니까 K자가 붙은 이 이제 특수성을 또 하나 언급하는데 하필 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 그런 관세 갑질의 광풍이 전 세계를 뒤흔드는 마당에 마침 그때 대한민국은 리더십의 부재, 그러니까 대통령이 공석이었다. 그래서 이번 대선이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외국인들의 한국 증시 진입 환경을 개선할 것으로 본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은행주들 그리고 전체 증시에 진입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환경이 앞으로 조성될 거라는 기대를 갖는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KB금융 목표가 12만 원의 투자 의견 비중 확대. 그 다음에 신한지주 목표가 8만 원에 투자 의견 역시 비중 확대. 그 다음에 하나금융지주 역시 투자 의견 비중 확대의 목표가 9만 원. 그 다음에 기업은행은 목표가 15,000원에 투자 의견 중립. 그 다음에 BNK 금융지주 목표가 10,000원에 여기도 중립. 그 다음에 DGB금융은 목표가 8,000원에 투자 의견 언저웨이 즉 비중 축소. 그 다음에 카카오뱅크는 목표가 23,000원에 투자 의견 중립으로 고랬습니다. 아무리 밸류업이고 나발이고 해도 이 카카오뱅크 상장하자마자 9만 원 그거는 진짜 이거는 그래서 상장 종목 2년 AS 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상장 주관사가 지네가 이렇게 수천억 먹었으면 이 정도는 투자자들한테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모가야 그것도 뭐 무슨 많이 오른 거를 우리가 또 물어달라는 게 아니잖아. 공모가 밑으로 떨어진 거에 대해서는 공모가 대비 90%까지는 푸백 옵션 적용해서 되사가든지 그 나머지 차익분에 대해서 책임지란 말이야.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소중한 분들께 이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 안방으로 직접 배달갑니다. 자, 내일은 또 이제 금요일 같은 목요일인데요. 내일 하루만 또 일하면 바로 다음날 6월 6일이 현충일로 공휴일 겸 휴장 겸 또 연휴에 돌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대선도 끝났으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끼리 싸우는 일은 없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저한테 자꾸 뭐 극우다, 뭐 적폐다, 뭐 내란견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만약에 그런 유튜버라면 지금 이재명 정권이 탄생하고 그 다음에 김문수가 진 이런 때가 오히려 더 대목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패배하고 분노한 그 사람들한테 오히려 이럴 때 더
희망 고문하면서 코인을 빨아먹으면 그게 더 꿀맛 아니겠어? 근데 내가 왜 자꾸 이제 다 잊고 우리 현생으로 돌아가고 우리끼리 싸우지 말자고 그런 소리를 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내일 이제 6월 5일 목요일은 국내 이슈는 특별한 게 없고 이제 이재명 정부의 내각 인선 이거에 대해서는 계속 파격적인 이런 게 나올 건데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는 정말 특히 이제 인사에 있어서만큼은 파격의 끝판왕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미리부터 놀라지 마세요. 다음 내일 이제 증시 일정은 그 LG전자가 현대차를 따라서 인도 증시에 상장을 하는 이 과정에서 이제 타법인 주식 처분 여기에 대한 답변 공식 기한인데 지금 이제 안 그래도 이재명 정부의 밸류업 대상으로 지주사들이 주목받다 보니까 이 주 LG도 이제 오늘 5% 급등하면서 역시 반응을 했는데 일단 저는 그 증시에서 구시 허시가 주인인데는 쳐다도 보지 말라는 그 증시 격언에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립 기여를 받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내일 미국에서는 제일 중요한 재료가 바로 그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인데 사실 뉴욕 증시에서 AI 테마로서 가지는 영향력은 엔비디아가 무조건 원탑이고 그 다음이 원래 그 AMD, Advanced Micro Devices였었는데 원래는 최근에는 바로 이제 브로드컴이 그 AI 테마의 2인자 자리로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도 중요하다는 거죠.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어제 참 개표 방송에 뭐에 잠도 많이 부족하셨을 텐데 이제 현충일은 우리 순국 선열들의 그런 희생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좀 편안하게 쉬면서 재정비하시고 재충전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려고 지금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제가 좀 며칠간은 좀 쉬더라도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I'm your analyst 런던 고라니 김희욱이었습니다.